다츠. 안녕하세요, 호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 사이클링 우소입니다.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소 사이클링 채널 맞고요. 오늘은 제가 이 코리마를 쓴 지 4개월쯤 되는 날인데요. 호유님도 코리마 쓰셨잖아요, 그쵸? 두 개나 해먹고. 그쵸. 아니, 두 개를 해먹다뇨. 두 개는 1.5개를 해먹고 네. 쓴 거는 세 세트를 썼었어요. 아. 예, 옛날에 그 S 플러스 모델도 한번 썼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한 세 세트 정도를 피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뭔가 느끼셨겠네요, 뭔가. 저야 뭐 굉장히 말씀드릴 게 많이 있긴 하죠. 그래서 제가 4개월 동안 코리마를 쓰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거는 가벼움이었어요. 제가 이걸 쓰기 전에는 보라 울트라를 썼었는데 바꾸고 나니까 뭔가 엄청난 가벼움이 느껴졌고, 그래서 이거 쓰고 나서 오르막 기록이 되게 대부분 다 좋아졌어요. 자전거에 투자하는 시간이 좀 많아진 건 사실이긴 한데, 아, 이걸 필요하면은 무게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탑승자가 가벼워지면서 파워가 오른다는 이 마법의 휠인가요? 일단은 네, 오르막 기록이 좋아졌는데, 오르막 중에서도 이제 화학산 같은 좀 긴 오르막에서 되게 기록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휠을 사게 되면은 화학산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최상급 MCC, 일단 모델명부터 이야기하고 가죠. 자, 코리마는 이제 그 휠 제작 회사, 프랑스에 있는 휠 제작 회사고요. 이 휠의 정식 명칭은 코리마 그 MCC WS 플러스 47mm입니다. 그렇군요. 네, 코리마의 휠 모델은 S, 그리고 S 모델에서 허브나 이런 부분들이 카본으로 돼 있는 S 플러스 등급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스포크가 카본이 되면 S 플러스 MCC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기존에는 W가 없었어요. 이게 아이드림이라기에는 약간 얇았거든요. 그래서 W가 붙으면서 WS 플러스 MCC가 된, 이게 그 현재 최종 완성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전에 쓰던 휠도 이제 마빅 뚱님이었죠? 걔도 뚱님이고, 보라 울트라도 뚱님이었는데 얘도 뚱님이죠. 요새는 다들 뚱님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뚱님으로 하는 게, 이제 예전에는 그 공기역학적인 부분에서 가늘어질수록 좀 에어로 하지 않냐 하면서 가늘게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게 밖에서 타게 되면은 우리가 역풍으로 정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측풍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씩 두꺼워진 두께를 이용해서 측면에서 오는 바람의 와류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두께가 충분히 두꺼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점점 휠이 두꺼워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코리마도 그렇게 약간은 이 뚱리마되는 시간이 걸리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뚱리마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MCC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그 마그넷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야? 마그넷이 영어로 뭐죠? 자석이요. 네, 자석이 여기 들어 여기 있습니다. 들어있다고? 네, 아, 자석이 진짜? 여기 들어 있어서, 나 여기 몰라. 들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에다가 보통 그 스피드계나 케이던스계를 달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여기 달겠죠? 이게 달게 되면, 그러면은 얘 같은 여기에 경우에는 이 스포크에 자석을 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림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박아놔가지고 속도계를 이렇게 달았을 때, 그러니까 센서를 이렇게 달았을 때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자석 자체가 내장되어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4개월 동안. 자, 리뷰에서 교육 방송이 되어가고 있는 미소 사이클링. 예. 좋은 방송입니다. 지금 타이어는 이 FMB. FMB라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한 그 끝판왕 갬성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싸다고 타이어고요. 하던데, 네. 저는 그냥 주시길래 써보고 있는데, 얘가 뭐 수제 타이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튜블러는 다 수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튜블러는 그 약간 마지막에 이거 그
그 타이어를 마감하는 그 부분을 자동으로 꿰매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 수제 타이어인데- 돈가스 같은 느낌인가? 아, 예, 그렇습니다. 수제 돈가스 같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튀겨진. 아무튼 그 타이어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서 사실 이 타이어가 스폰을 받지 않는 프로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 스프링 클래식 시즌에 파리루베 이런 데를 나가게 되면은 이 FMB 타이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만큼 좀 신뢰도가 있는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FMB를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는 홍보와 수입사가 없어서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벨로플렉스라든지 이런 브랜드도 생각보다 많이 메이저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 중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홍보나 직접적으로 알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MCC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그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휠 자체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은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가벼운 편은 아닌데 앞뒤 합쳐서 한 1200 좀 안 된다고 알고 네, 1200이 안 됩니다. 그쵸. 네, 라이트 웨이트 뭐 이런 애들 가벼운 애들처럼 1000g 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1000이 안 되는 그런 애들보다는 약간은 더 무거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코리마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강성. 맞아요. 그 되게 측면이 단단해요. 정말 단단해요. 측면 강성이 진짜 좋아서 스프린트를 한다든지 댄싱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한 힘으로 밟았을 때도 휠 자체가 굉장히 잘 받쳐주는 그런 느낌을 맞아, 주거든요. 맞아. 그때 파주 MCT 때 제가 스프린트가 막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확 치니까 쭉 나가는 느낌이 되게 좋았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여기도 똑같이 허브 쉘도 카본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안쪽 같은 경우에 베어링 쪽도 좀 잘 굴러가는 편이기도 하고 이 허브 자체가 뭐 DT 허브나 이런 걸 쓰는 건 아니지만은 허브의 정비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허브 교체 같은 것도 사실 이 상태에서 그냥 휠을 분리하고 떼버리면은 바로 빠지기 때문에 정비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대신에 이제 밀폐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또 정비를 해줄 필요는 있긴 합니다. 쓰면서 어떤 게 기분이 좋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기분이 좋았다. 네. 일단은 가벼우면서 기분이 좋았고 네.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런 통통한 스포크에 스포크 살이 옆에서 보면 일단 6개거든요. 다른 휠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이한 디자인? 그래서 사람들이 자덕들도 물론 되게 신기한데 일반인 분들이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쳐다본 적이 많았는데 관심 받아서 좋았어요. 관종, 관종분들에게 추천하는 최고의 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말한 것처럼 두꺼운 카본 스포크 살이 이렇게 소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본인들 이야기로는 스포크 숫자를 줄여서 에어로다이나믹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워놨을 때도 다른 휠하고 차별화가 되지만은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뻐. 돌리게 되면은 이 뭔가 이 풍차 돌듯이 팍팍팍팍팍 하고 돌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되게 이쁘죠. 굉장히 시각적으로 임팩트를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라체 소리도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적당한 라체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로 만족감을 주는 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름 좀 괜찮은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이 전용 QI 자체가 완성도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이 티타늄으로 돼 있어서 무게도 가벼운데 소리가 나진 않고 고정력도 괜찮은 편이라서 이 전용 그 코리마 Q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만듦새는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에 실을 때도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휠을 이렇게 고정할 때 살이 맞아요. 없으니까. 살이 없으니까 바이크랙 같은데 고정을 할 때 여기에다가 그 보통은 스포크 많은 휠들, 특히나 디스크 휠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크 사이사이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고정 밴드를 걸쳐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면만 지금 얘기했는데 안 좋은 면 제가 솔직하게 또 얘기해드릴게요. 얘네가 지금 코르크 패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 와인병 꽂는 그 코르크 그거 맞습니다. 걔네가 물에 좀 젖으면은 좀 더 쉽게 바스러지잖아요. 근데 약해요. 그래서 이게 휠을 갈아 끼다가 얘네가 댕강하고 막 떨어진 적이 있는데 얘네 특성상 그렇다고 합니다.
조심조심. 일단은 이 코르크 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코르크 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점이 열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열 변형이 그래서 거의 쓰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용하게 되고, 열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제동력은 최고로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단점은 이게 마른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젖은 상황에서는 제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데다가, 그쵸.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코르크 끝부분이 특별히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휠을 넣다가 때리게 되면은 이 패드가 깨져요. 근데 패드가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패드가 좀 비쌉니다. 4개 들었는데 네, 소비자가가 4개에 6만 원에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싸고, 데칼 같은 거 맞아, 관리가 데칼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데칼이 그렇게 험하게 쓰지 않았는데 좀 찍힌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이 떨어질 것 같아.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맞아, 일어나기도 해요. 일어날 것 같아. 네, 일어나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예비 데칼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 좋은 점 하나가 이제 가격적인 면이겠죠? 저는 뭐 물론 이제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지만 가성비가 우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아니 많이 부담이 될 많이. 가격이기도 하고. 얘네가 비 올 때 좀 밀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이제 디스크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디스크를 조만간 써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하. 자전거가 없어서 디스크를 못 쓰네요 지금. 아, 그렇군요. 자, 디스크 디스크 마이크 요청을 해주실 분은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써보고 싶어요. 써보고 싶다고 합니다. 네. 그 프랑스의 감성이 살아있는, 네, 포리마의 최상급 림브레이크용 휠인 포리마 MCC WS 플러스 47mm 휠이었습니다. 코리마 MCC 가격만큼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휠셋이다. 좋은 휠셋이다. 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고, 코리마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는 미소 사이클링 채널이었습니다. 호윤 채널 아임. 호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